당신의 가장 깊은 바람이 왜 아직 현실로 완전히 피어나지 않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노력 부족이나 가치 없음, 혹은 단순한 사고 습관의 문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하고 동시에 훨씬 더 해방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머리로만 애써 그리려는 태도가 오히려 당신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기회, 분명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잡히지 않는 현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좌절감.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결핍이 있습니다. 생각은 창조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실제 설계자는 당신의 진동입니다. 불꽃을 만들려 할 때 공기만 있으면 불은 결코 붙지 않습니다. 불씨가 필요하든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점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 곧 주파수입니다. 세상은 단어가 아니라 파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미래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미래가 현실로 내려오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진동이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치열한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머리로는 확언을 반복하고 비전을 시각화하며 비전 보드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혹은 자격 없다는 감각을 송출합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현실화를 멈추게 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전체 존재를 듣습니다. 낙관적인 연극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기묘한 동시성을 자주 경험합니다. 반면 모든 올바른 주문을 외우면서도 결핍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갇힙니다. 당신의 진동이 곧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신호를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일치는 발생할까요? 그 뿌리는 머리의 지성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마음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믿음 체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략과 논리가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분리의 환상에서 비롯된 거짓입니다. 마음과 몸, 생각과 감정, 자아와 근원 사이의 분리 말입니다. 그 대가는 변화가 지연되거나 저항이 커지거나 거의 바뀌는 듯 하다가 끝내 바뀌지 않는 삶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경계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주파수가 흐르고 있는 그 미묘한 긴장.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통제에 중독되고 내려놓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고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파수 존재라는 기억 말입니다. 원하는 현실과 진동이 일치하기 전에는 그것이 아무리 절실해도 결코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길은 머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같은 진동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자기 삶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현실들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양자적 일관성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체험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만이 길이다 라는 환상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단어 아래 흐르는 에너지를 보며 억지 긍정 대신 진동의 진실을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구걸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이 저항할 수 없는 신호 자체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꿈꾸는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도 데이터나 문구, 벽에 붙여둔 영감을 위한 인용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심장에서 퍼져나오는 공명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강력한 전자기 발생기입니다. 뇌보다 수천 배 강한 자기장을 발산하며 그 파동은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수십 년 연구는 심장이 진정한 감사나 깊은 사랑의 상태에 들어갈 때 전체 전자기장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주파수를 우주에 송출하는 방송국입니다. 생각은 전기적 신호를 만들지만 감정은 자기적 파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은 우주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뇌가 상상한다면 심장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창조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머리로는 미래를 그리지만 심장이 결핍이나 두려움으로 뛰고 있다면 결과는 혼란입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상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필드가 해석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 됩니다. 이때 감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무언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가슴이 따뜻해질 때 눈과 뇌와 심장이 정렬됩니다. 신경회로가 전자기적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한 길로 흐릅니다. 이것은 신비적 추측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불러일으킬 때 심박 변동이 질서 있게 되고 뇌파가 동기화되며 직관적 통찰과 에너지적 존재감이 확장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이 우주에서 더 큰 무언가로부터 바라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머리가 통일된 진동입니다.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은 억지 긍정이나 불안 섞인 희망이 아닙니다. 수정처럼 맑은 일관성입니다. 너무나 순수한 신호라서 양자장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진동. 이 코헤런스는 또 다른 문을 엽니다. 비국소적 의식이라 불리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필드가 몸을 넘어 확장되며 아직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시간선과 가능성에 접속합니다. 그것이 영감의 번뜩임이나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 혹은 갑작스러운 통찰로 찾아옵니다. 당신의 심장 필드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언제나 머리에 머무르고 마찰을 낳습니다. 그러나 조율은 심장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러운 끌림을 만듭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자석처럼 밀려오는 힘. 그것이 바로 초헤렌시입니다. 뇌의 바람과 심장의 노래가 일치할 때 현실은 저절로 무너져 현재로 흘러듭니다. 어떻게 이 조화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순간에서 시작하십시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 맑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혹은 단순히 숨이 드나드는 것을 느낄 때, 그 순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불러 일으키세요. 숨결이 고요해지고 가슴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며 그 행복을 서서히 몸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단 30초만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한 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멀리 있는 목표로 상상하지 말고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선언, 간절한 청원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 나는 이것이다 라는 주파수를 송출하는 순간 우주는 단어가 아닌 그 파동에 응답합니다. 이게 바로 심장의 힘입니다. 심장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가 반응하기를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음색을 정하고
신호를 세상에 내보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로만 현실을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먼저 심장으로 느끼고 그 뒤에 생각을 따라오게 하세요. 의도와 감정, 호흡과 진동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창조가 시작됩니다. 심장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시각화하라, 확언을 반복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뇌는 시뮬레이션의 달인입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를 되살리며 무수한 가능성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체화되지 않은 상상은 허구에 머물 뿐입니다. 우주는 허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파수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제자리 걸음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풍요롭다 라고 되뇌어도 몸 안에 결핍과 불안, 의심이 가득하다면 필드는 불일치한 신호만을 받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상태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없다. 감정이 두려움에 뿌리 내려 있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도 그것은 약한 정의 신호일 뿐 강력한 진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전기를 일으키지만 감정은 자기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창조는 두 가지가 합쳐질 때만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하는 연습은 결국 제한적입니다. 매 순간 생각은 신경망을 활성화하지만 그 생각이 감정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신호는 미약합니다. 약간의 파동은 일으키지만 현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반복할 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수치심이 결합되어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현실 필드에 뚜렷한 지문을 남깁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주파수를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연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적 차원에서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필드는 당신의 연기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연기 속 자신감이 아니라 세포 속 두려움을 읽습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는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유전자 발현이 단순히 DNA가 아니라 믿음과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몸의 화학적 반응을 바꾸고 그 화학은 다시 필드로 송출되는 진동을 형성합니다. 풍요를 떠올리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수축되어 있다면, 사랑을 시각화하면서도 상실의 무게를 안고 있다면 우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그렇기에 핵심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거나 가장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환은 원하는 미래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이미 몸에 새겨진 상태로 자리 잡을 때 일어납니다. 신경계가 증거를 기다리지 않을 때, 몸이 스스로 가치 있음을 느낄 때 시간선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추상이 아니라 신경가소성이고 생물학이며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과 진동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체화입니다. 미래를 환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기억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기쁨, 자유를 외부 환경이 바뀌기 전에 미리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은 새로운 주파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끝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사는 것. 나는 바란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진동에 머무는 순간 필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각, 감정, 믿음, 진동이 하나로 정렬되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결핍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충만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문을 외우듯 확언하지 말고 존재의 울림처럼 선언하십시오. 현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화에서 창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당신의 몸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송신기입니다. 매 숨결, 매 감각, 매 감정이 필드로 전달되는 신호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을 통해 진동을 언어처럼 내보내는 존재입니다. 몸을 하나의 안테나라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의 박동, 신경의 자극, 뱃속 직감이 모두 조화로운 주파수를 내거나 왜곡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필드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그 신호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단순한 정신적 과정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몸까지 포함해야만 진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이 뇌보다 60배 더 강력한 전기장을, 5,000배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파동은 몸을 넘어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감정을 방송하는 중심지입니다. 머리와 심장이 조화를 이루면 필드는 매끄럽고 질서 있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혼란 속에 살면 신호는 끊어지고 왜곡됩니다. 주파수는 라디오가 잡음으로 가득 찬 것처럼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몸을 다시 조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 생각과 생물학을 잇는 다리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몸에 나는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이 안전감이야말로 진짜 진동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풍요를 끌어올 수 없고 공황 속에서는 사랑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는 신경계만이 다음 현실의 주파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과정을 미래를 리허설한다 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으로 호흡하며 미래의 자신이 그 꿈을 살아내는 장면을 떠올릴 때 몸은 그 순간을 진짜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필드는 언제나 몸이 믿는 것을 반영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이 믿는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가슴의 중앙에 주의를 모아보세요. 그곳은 당신의 에너지 지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고 감사나 기쁨 같은 감정을 불러올 때 당신은 곧 코헤런스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조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필드에 이것이 나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방송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신호는 과거의 패턴을 덮어씌우고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하며 전자기장을 다시 빚어냅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이미 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양자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과 현실, 꿈과 형태 사이를 잇는 통로입니다. 모든 세포가 당신이 송출하는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는 이 사실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것이 유전자 발현, 면역 체계, 기분, 주파수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을 바꾸면 생화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송출하는 신호도 바뀝니다. 그렇기에 체화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의식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의도를 품고 호흡하며 생각보다 먼저 느끼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시각화하세요. 이미 자유로운 자처럼 움직이고 삶이 당신을 품고 있다는 듯 쉬어보세요. 그렇게 신경계가 긴장을 풀면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선언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해 봅시다.
댓글에 적어도 좋습니다. 나는 조화를 선택한다. 조화는 단순한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 자기장,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암호입니다. 몸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정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얻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물질적인 것을 성취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세계가 꿈꾸던 삶의 에너지와 일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몸이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살아내는 파동으로 진동할 때 필드는 반응합니다. 현실화는 욕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정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관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 온 핵심 메시지입니다. 생각은 전기와 같아 불꽃을 만들지만 감정은 자석과 같아 그것을 밖으로 퍼뜨립니다. 이 둘이 일치할 때 당신은 사랑하는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느낄 때 우주는 스스로 당신의 진동에 맞춰 배열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여전히 두려움과 결핍 속에 갇혀 있다면 필드는 더 강력한 신호, 곧 감정적 진동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늘 송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필드는 진동을 통해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언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오직 조화를 이해합니다. 단어도 꿈도 아닌 그 아래에 깔린 느낌의 상태를 읽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튜닝 포크를 2개 가져다 놓고 하나를 치면 다른 하나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양자장 속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쁨과 안전, 사랑과 확장을 느낄 때 필드는 그 주파수와 공명하는 상황, 사람, 사건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주파수가 서로 울림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아무것도 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를 설득하거나 밀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원하는 자신과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는 이미 필드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아는 풍요롭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느낌에 자주 머무는 순간 그것은 현재로 무너져 내려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끝에서 사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미래를 리허설한다 라고 말했고 아브라함 힉스는 소용돌이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체화한 것이 곧 에너지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현실화하려는 것 중 하나를 골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것이 이미 내 것이라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그 질문 앞에서 호흡을 느리게 하고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마음이 아닌 감각으로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 삶 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가슴 속에서 그것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주파수 연습입니다. 자주 그 감정을 방문할수록 몸은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기적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 풍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평화를 필연처럼 여기며 사랑을 안전한 것으로 신경계에 새기는 것. 그 순간 우주는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가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잠재적 자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없는 무언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필드 안에서 이미 살아 숨쉬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감정이 그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앞으로 걸어가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비전 보드도 계획표도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 당신의 존재, 그리고 당신의 조화입니다. 현실을 억지로 밀어붙여 모양을 바꾸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자신과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제대로 느끼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몸에 각인되면 세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필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을 강하게 붙들고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놓아버리는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반복하는 확언, 억지로 밀어붙이는 노력들. 어느 시점에서 그것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이 침묵 속에서 발산하는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이며 정열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고유한 존재감입니다. 가장 강력한 주파수는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생각, 감정, 존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필드의 혼란스러운 신호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현실화는 공연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과시하거나 확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입니다.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부드러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기적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쫓지 않고 우주와 거래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찾고 있던 것을 살아가는 자신으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섬세하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신경계가 고요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긴급함이 풀리며 타이밍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의 주파수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밖에서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무너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면이 더 이상 당신이 붙잡은 비전과 모순되지 않는 상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현실화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드는 이미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회, 동시성이 자연스럽게 당신 주위로 정렬됩니다. 억지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같은 주파수가 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체화된 존재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공황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진실로 존재합니다. 신호가 맑아지면 필드는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요한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내보내고 있는 진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확신에서 비롯된 것인가? 필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 속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호흡하며 스며드는 것입니다. 가치는 얻어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이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재확인입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말로, 행동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존재에서. 만약 이 메시지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멈추지 마세요. 여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에너지를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끊임없이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되어가는 이들을 위한 집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갈망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에 응답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주파수를 거울처럼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바꾸려 애쓰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공명할 뿐입니다. 마치 두 개의 현이 나란히 있을 때 하나가 울리면 다른 하나도 진동하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특정 파동을 낼 때 우주는 동일한 파동을 가진 사건과 사람을 당신 곁으로 끌어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물리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쫓는 것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이미 원하는 삶과 같은 주파수로 자신을 맞추는 것. 그렇게 될 때 우주는 강제로 끌어당겨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외부 세계를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내면에서의 조화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끝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조 디스펜자는 미래를 리허설한다라 했고 아브라함 힉스는 소용돌이에 들어간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체화한 것이 곧 에너지적 현실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결핍, 두려움, 혹은 부족함이 몸에 새겨져 있다면 아무리 머리로 풍요를 그린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생각이 아니라 일관된 진동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작은 작게 하세요. 단 하나의 바람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미 내 것이라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따뜻해지며 신경계가 긴장을 풀 때 당신은 이미 그 삶을 사는 주파수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상상하지 말고 오감으로 느껴보세요. 그 삶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피부에 닿는 감각은 어떻습니까?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 신호를 보내는 주파수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몸은 그 진동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더 이상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몸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재의 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풍요가 자연스러워지고 평화가 필연처럼 느껴지며 사랑이 신경계 깊이 안전하게 자리 잡는 순간 우주는 응답합니다. 이때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핍의 신호지만 존재는 충만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필드는 늘 충만한 쪽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손을 뻗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그 파동으로 채우는데 집중하세요. 중요한 진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은 절대 가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필드 안에 존재하는 잠재적 자신과 연결되고 있을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신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중에 될 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 진동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화를 가속하는 비밀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기회와 만남, 사건과 타이밍은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가장 큰 도구는 언젠가 바깥에서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곧 진동입니다. 전략과 계획은 보조 도구일 뿐, 핵심은 늘 당신의 존재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그것을 느끼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간선은 이동합니다. 그때 현실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로 무너져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전환은 내면의 파동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물질적 풍요를 손에 쥐는 일은 단지 그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이미 그 에너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찾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여전히 결핍을 느끼면서 나는 풍요롭다라고 말할 때 필드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동시에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진동을 보낼 때 현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조화입니다. 생각, 감정, 존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로 응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는 표면적인 가르침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주는 단어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만을 듣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불안을 붙잡고 있다면 필드는 불안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삶은 늘 같은 패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고요히 앉아 자신이 지금 어떤 파동을 내보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내는 신호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새롭게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순간 신경계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안전감이 없으면 결코 새로운 주파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풍요의 파동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포 속에서는 사랑의 주파수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신뢰 속에서만 다음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몇 분이라도 호흡과 함께 가슴에 주의를 두세요. 감사의 감정을 떠올리며 몸이 그 따뜻함에 물들도록 하세요. 그 순간 뇌와 심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맞추어지고 전자기장은 질서전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coherence, 조화의 상태입니다. 이 조화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영감이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나며 기묘한 동시성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드가 올바른 주파수로 조율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동이 현실로 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 노력은 항상 머리에 있고 마찰을 낳습니다. 하지만 조율은 심장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러운 끌림을 만듭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자석처럼 스스로 다가오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장적 끌림입니다. 당신이 특정 주파수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애쓰지 않아도 당신 곁에 옵니다. 그러니 언젠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그 진동을 살아내면 됩니다. 현실은 미래의 목표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이 순간의 진동에서 피어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발산하고 있느냐입니다. 우주는 항상 그 신호를 거울처럼 돌려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오늘 단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이미 내 삶이라면 나는 어떤 호흡을 하고 있을까? 내 목소리는 어떤 울림을 낼까? 내 눈빛은 어떤 빛을 머금을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현실은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모일 때 우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즉시 신호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마다, 호흡이 드나드는 순간마다 당신의 몸은 우주의 무언의 언어를 송출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에너지는 당신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언어입니다. 필드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흐르는 느낌의 일관성을 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바꾸려 애쓰는 수많은 시도가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머리로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하다 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지만 몸은 여전히 불안과 결핍의 화학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언제나 더 강력한 신호, 곧 감정을 반영합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몸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은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가? 긴장인가? 신뢰인가? 두려움인가? 충만함인가? 몸이 발산하는 진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응답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비유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두 개의 튜닝 포크가 있습니다. 하나를 치면 옆에 있는 다른 하나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공명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사랑과 기쁨, 평화와 확장을 진심으로 느낄 때 필드는 그와 공명하는 사건, 사람, 상황을 당신 곁으로 불러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물리적 법칙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공명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결핍입니까? 아니면 풍요와 신뢰입니까? 답은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몸과 가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현실을 끌어와야 한다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현실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갈망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응답합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이 과정은 억지로 힘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필드를 조종하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요히 되는 것에 집중할 때 기적처럼 동시성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 설명할 수 없는 행운들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파수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
노력은 머리에 살고 조화는 가슴에 산다. 머리는 언제나 계산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내려놓음 속에서 흐릅니다. 머리로만 움직일 때 현실은 마찰을 낳지만 심장으로 존재할 때 현실은 자기장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매일의 연습은 단순합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슴으로 옮기고 감사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 작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창가, 따뜻한 차 한 모금, 혹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정렬되고 새로운 주파수가 송출됩니다. 이 주파수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핍을, 존재는 충만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늘 충만한 쪽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언젠가라는 단어를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의 목표로 남겨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가져오십시오. 호흡 속에서, 심장 박동 속에서, 몸의 떨림 속에서. 그때 현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은 지금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우주가 거부할 수 없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 하지만 우주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미 그것이 된 적이 있느냐? 현실은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끝에서 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 감정, 즉 신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머리는 여전히 의심할 수 있고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상처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새로운 주파수에 익숙해지면 의심조차 설 자리를 잃습니다. 몸이 안전을 느끼고 심장이 감사로 뛰고 있을 때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는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가 보여주듯 믿음은 생물학을 바꿉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다라고 느낄 때 세포는 그 신호를 받아 화학 반응을 바꿉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며 호르몬이 새롭게 조율됩니다. 그 변화는 단지 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화학은 전자기장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곧 몸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쓰였는지, 얼마나 자주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파동이 되풀이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충실히 반영되어 같은 패턴의 상황과 만남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동의 법칙이 작동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당신은 다른 신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조차 기적임을 느껴보세요. 매 순간의 호흡이 당신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바람보다도 먼저 감사할 만한 선물입니다. 이 순간의 감사가 심장 박동과 연결될 때 몸은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화의 힘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미래의 자신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것. 이 차이가 현실화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 말을 억지로 머리로 믿으려 하지 말고 몸이 그것을 느끼도록 기다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해 차츰차츰 몸이 그 파동에 익숙해질 때 신호는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시작입니다. 머리와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추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내면의 갈등은 서서히 사라지고, 당신은 온전히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필드에 그대로 반영되고, 현실은 당신의 내면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 현실화는 결코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조 디스펜자가 자주 말했듯 당신은 느끼는 상태보다 크게 생각할 수 없다. 생각은 언제나 감정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환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신뢰를, 결핍 대신 충만을, 의심 대신 확신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순간 현실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느끼는 것,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우주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영혼이 머무는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송신기이며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끊임없이 우주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심장 박동, 매번의 호흡, 매 감정의 미묘한 떨림이 모두 신호가 되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이 몸을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오랜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돌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보다 60배 더 강한 전기장을 만들고 5,000배 더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몸을 넘어 주변 공간까지 확장되며 마치 하나의 전송소처럼 정보를 흘려보냅니다. 즉, 당신의 심장은 단순한 생리적 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신호는 잡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 지직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호 역시 왜곡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협화 속에서 소원을 빌고 꿈을 그리며 현실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음투성이일 때 필드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이 신호를 다시 조율할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이며 생각과 몸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나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안전감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주파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안전 속에서만 사랑이 자라나고 풍요가 스며들며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매일 몇 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사이 가슴이 고요히 확장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미래를 리허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주의를 두며 미래의 자신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몸이 그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필드는 즉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언제나 당신의 몸이 믿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을 고요히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할 무언가를 떠올리세요. 그것이 햇살일 수도,
물 한 잔일 수도,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사가 몸에 스며들 때 심장과 뇌는 일치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당신의 전자기장은 매끄럽고 질서 있게 바뀌며 필드에 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는 주파수입니다. 작은 훈련이지만 반복할수록 강력한 파동이 됩니다. 결국 몸은 그 진동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기억하게 되고 당신의 현실은 그에 맞춰 변하기 시작합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는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를 움직이는 화학 반응을 바꾸고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끕니다. 믿음이 변하면 생화학이 바뀌고 생화학이 바뀌면 송출되는 진동도 변합니다. 곧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현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체화한 것을 반영합니다.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으로 이미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화를 가능케 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이제 선언해 보세요. 나는 조화를 선택한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호를 세상에 내보내는 시작입니다. 조화는 평온을 넘어 명료함과 자기장, 그리고 현실의 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삶을 바꾸는 전환점은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외부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가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언젠가라는 단어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 지금이라는 상태에 머무는 순간, 그때 현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머리로만 생각하며 애써 붙잡을 때 그 에너지는 늘 긴장과 조급함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서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평온이 흘러나올 때 몸 전체가 부드럽게 풀리고 시간조차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진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확언을 반복하며 강제로 자신감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필드는 연기를 보지 않습니다. 필드는 언제나 본질을 읽습니다. 두려움이 몸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면 아무리 당당하게 말해도 그 신호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연기하라는 접근은 양자적 차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주와의 대화는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두려움조차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그 위에 새로운 진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억지 긍정이 아니라 진실된 체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훈련은 명확합니다. 매일 짧은 순간이라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순간 심장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상태에서는 전자기장이 질서전연해지고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코헤런스, 겉조화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갑자기 영감을 받거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경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드가 올바른 주파수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같은 진동을 가진 가능성이 현실로 무너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 노력은 언제나 머리에 있고 마찰을 낳습니다. 그러나 조율은 심장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러운 끌림을 만듭니다. 그것은 억지로 당기는 힘이 아니라 자석처럼 다가오는 힘입니다. 풍요와 사랑은 애써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주파수로 존재할 때 그것들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미 되고 있는가? 추구는 끝없는 결핍을 드러내지만 존재는 충만을 드러냅니다.
필드는 늘 충만을 반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대신 스스로를 이미 그 상태에 맞추는 것. 풍요를 기다리는 대신 풍요 속에서 호흡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대신 사랑 속에서 움직이며, 평화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평화 속에서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체화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것.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파동으로 서는 것. 기억하세요.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파동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이미 지금 여기 당신의 진동 속에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결코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파동이 먼저이고 그 울림이 외부 세계의 사건과 사람, 기회를 끌어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화를 위해 끝없이 시도합니다. 목표를 쓰고 확언을 반복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호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나는 풍요롭다를 외치면서 몸은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주는 그 불일치한 신호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분명히 합시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신호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감정, 존재의 진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심으로 충만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현실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시작일 뿐 불꽃을 일으키는 작은 전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불을 키우는 것은 언제나 감정이라는 연료입니다. 생각은 점화 장치이고 감정은 불을 번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그 미래를 지금 여기로 불러옵니다. 이 과정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하면 몸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대신 작게 시작하세요. 작은 감사, 작은 기쁨, 작은 평화를 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호흡과 함께 천천히 확장하세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반복될수록 신호는 맑아지고 강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현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신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필드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잠재적 당신이 존재합니다. 풍요로운 당신, 사랑을 나누는 당신, 평화로운 당신. 그들 모두는 잠재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특정한 진동을 선택할 때 그 버전의 자신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언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 순간부터 필드는 당신의 신호를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감사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장 박동은 규칙적으로 정렬되고 뇌파는 동기화되며 직관적 통찰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새로운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보이지 않는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과 공명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나며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당신을 향해 몰려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주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당신은 구걸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을 올바른 진동으로 맞추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현실은 언제나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파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내일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늘 송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앉아 있을 때조차 몸은 전자기적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장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하며 뇌는 전기적 활동을 통해 신호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우주가 읽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그 두 신호가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만약 머리와 심장이 다른 언어를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나는 충분하다라고 외치지만 심장은 두려움과 결핍을 내보낸다면 우주는 어느 쪽에 응답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더 강력한 신호, 곧 감정과 심장의 파동에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수년간 확언과 시각화를 반복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리와 심장을 조율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호는 잡음 없이 맑아지고 우주는 그 신호를 즉각 반영합니다. 이때 현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필드에 기록된 명확한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힘입니다. 조화는 단순히 차분한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정렬된 상태, 진동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현실이 저절로 무너져 들어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고요 속의 진동이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이 없는 순간 당신이 내면에서 깊은 확신을 진동으로 발산할 때 필드는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현실화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확언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드는 여전히 감정적 신호를 읽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되고 있는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버전의 자신을, 그 버전은 어떤 눈빛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요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몸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에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심장의 주의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순간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 감사가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낀 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고 단지 그 느낌을 호흡 속에 불러오세요. 그 상태로 잠들면 몸은 그 진동을 더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반복할수록 신경계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기억합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충만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주와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설득하거나 구걸하거나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현실은 저절로 당신의 발밑으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현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 우주와의 대화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결핍의 화학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다 라고 외치지만 가슴은 상실의 상처로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신호, 즉 몸이 발산하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은 늘 감정적 진실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순간 신호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대신 부드럽게 몸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조차 부정하지 말고 인정한 뒤 감사와 사랑의 파동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호흡과 집중입니다. 가슴의 중앙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감사할 무언가를 떠올리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햇살, 바람, 따뜻한 차 한 모금. 그 작은 감사가 가슴에 스며들며 몸 전체가 새로운 진동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갈 때 신경계는 새로이 재구성됩니다. 신경회로는 긍정적 감정과 연결되고 심장의 전자기장은 질서 정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발산되는 신호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맑습니다. 우주는 그 신호에 즉시 응답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기쁨과 감사 속에 머무를 때 얼마나 자주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찾아왔는지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고 예기치 못한 기회가 생기며 오래전 바람이 뜻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법칙은 늘 단순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가 곧 당신이 받는 현실이다. 그러니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동 속에서 이미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외부를 조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의 선택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신뢰에 머물 것인가, 결핍을 신호할 것인가, 충만을 신호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내일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지금 그것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드에 기록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현실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고 조율하세요. 나는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심장의 진동이 현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억지 긍정이 아니라 체화된 존재가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그것이기 때문입니다.